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처음 만나는 수능 영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심경 파악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세부 내용 파악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4개의 문제를 가지고요. 이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진행해 보겠고요. 각각의 이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문 분석 해석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형별로 문제풀이 방식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각각의 유형에 맞춰서 문제 푸는 방법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 부분에 맞춰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학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달라는 얘기죠. 즉 심경을 파악해 달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문이 나와져 있고요. 그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심경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심경이 앞에 부분, 즉 글의 앞부분과 글의 뒷부분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심경과 뒷부분의 심경을 잘 파악해서 선택지에서 골라주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선택지의 의미 및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선택지를 보시면요. 1번부터 5번까지 되어져 있죠. 자, 이 선택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긍정, 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선 1번 보세요. 1번 같은 경우는 sad에서 angry로 바뀐다. 즉 슬픈에서 화가 난 것으로 바뀌는 형태가 되겠고요. 두 번째, delighted는 기쁜 거죠. 거기서 scared, 무서운 것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고요. 3번입니다. satisfied는 만족한, 그리고 jealous, 시기하는 형태로 연결되겠고요. 자, 네 번째, worried라 되어져 있는 부분은 걱정하는 이고요. 그 다음에 relieved는 안도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frustrated, 좌절한 거가 되겠고요. excited는 신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9번 같은 경우는요, 선택지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요, 문제를 풀기 어렵겠죠. 자, 근데 다행인 것은요, 여기 나오고 있는 심경에 대한 단어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모르시는 단어를 정리해 놓으시면 금방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경 파악 문제는 의외로 이 선택지의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모르는 단어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는 단어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단어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단어 위주로 문제를 풀이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 부정 여부 파악해 봅시다. 자, 보시면 슬픈 것과 화난 것 둘 다 마이너스 감정이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기쁨과 무서움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왜요? 만족한 것은 플러스, 시기하는 것은 마이너스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 걱정하는은 마이너스죠. 근데 안도한 거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5번은 좌절한 것 마이너스죠. 신난 거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지문 속에 있는 감정의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지문 부분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감정인지 마이너스 감정인지 또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는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On a 2-week trip in the Rocky Mountains, 로키 산맥에서의 2주간의 여행 중에요. I saw a grizzly bear in its native habitat. 나는 자연 서식지에서 회색곰 한 마리를 보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특별하게 감정이 나타나는 부분 있습니까? 전혀 없었다. 얘는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부분. At first, I felt joy as I watched the bear walk across the land. 자, 처음에는요, 나는요, 뭘 느꼈어요? joy, 기쁨을 느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As I watched the bear walk across the land. 내가 본 거죠. 뭘 보았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곰이 땅을 가로질러서 걸어가는 것을 봤을 때 기쁨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당연히 플러스 감정과 연결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앞쪽에 지금 플러스 감정 나오고 있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He stopped every once in a while to turn his head about, sniffing deeply.
자, 곰은 어떻게 했어요? 이따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to turn his head about. 고개를 돌려서 sniffing deeply. 깊게 코를 킁킁거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여기 감정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전혀 감정적인 부분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 감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넘어갑시다. He was following the scent of something. 그 곰은요, 뭐 했어요? 무언가의 냄새를 following,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And slowly I began to realize. 그리고 천천히 알아차리게 된 거죠. 뭘 알아챘죠? That this giant animal was smelling me. 바로 이 거대한 동물이 나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는 얘기죠. I froze.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즉 굳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아니면 감정이 없어요? 당연히 지금 무서운 감정이 느껴지는 것 당연히 마이너스에 연결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요 정도 정리하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This was no longer a wonderful experience. It was now an issue of survival. 자, 더 이상 멋진 경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가 돼버렸어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자, 당연히 마이너스 감정이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이너스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앞에 no longer a wonderful experience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마이너스 감정과 연결되고 있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The bear's motivation was to find meat to eat and I was clearly on his menu. 이 곰의요, 동기는요, 뭐였던 거요? 먹을 고기를 찾는 것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I was clearly on his menu. 나는 분명히 그의 메뉴에 올라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부분도 특별히 감정을 명확하게 찾기는 어렵지만 분위기상으로는 파악은 할 수 있긴 하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감정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감정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죠. 자, 어떻게 감정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선 첫 번째 앞쪽에서 기쁨을 느꼈지 않습니까? 플러스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플러스 감정이 뒤쪽으로 가면서 어떤 감정으로 바뀌었다? 마이너스 감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정답의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앞쪽이 플러스여야 되는데 보시면 1번에 sad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5번에도 아닌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였죠? angry는 마이너스 맞죠? scared도 마이너스 맞아요. jealous도 맞죠. 자, relieved는 아니죠. excited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뒤에 감정이 모두 다 일치하는 걸 찾아주면 몇 번입니까? 자, 이렇게 2번과 3번에 매칭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번, 4번, 5번이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확인하면 이제 답의 정답의 범위는 2번과 3번 중에서 나올 수 있겠다는 것까지 축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2번과 3번의 감정이 나와져 있으니까 이제 지문 속 세부 감정을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 joy라고 하는 부분 나왔었던 부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감정 부분이었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즐거운 또는 기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뒤쪽에서 어떤 감정으로 연결됐었습니까? 이 감정이 냄새를 맡고 아, 그것이 나라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굳게 되는 거, 얼어붙게 되는 것, 즉 마이너스 감정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었는데 바로 이 I froze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무섭고 두려운 감정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던 거죠. 자, 이렇게 세부 감정을 파악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파악한 세부 감정을 가지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답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즐거운 감정, 기쁜 감정에서 무서운 감정, 두려운 감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우리가 2번과 3번으로 추려놨던 정답의 범위에서 정답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즐거운, 기쁜, 그리고 무서운,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거 어떤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잘 보이시는 것처럼 2번에 해당이 되겠죠. 기쁜, 무서움으로 연결되는 거지 만족한 시기안으로 연결되는 3번은 답이 아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심경 파악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줘야겠다? 자, 우선은 선택지에 나와져 있는 그 감정들의 의미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것을 실제 문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의 요소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찾아놓은 것으로 정답의 범위 축소해 주고요. 정답의 범위를 축소해 놓은 부분을 실제적인 감정을 지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확실하게 정답까지 선택해 주면 완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정리했었죠? 자, 이제는 뭐 해야겠습니까? 이 부분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독해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입니다. 지문 분석 해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입니다. On a 2-week trip in the Rocky Mountains, I saw a grizzly bear in its native habita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o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trip까지, 또 in부터 시작해서 mountains까지가 해당이 되겠죠? 지금 이 여행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I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So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요. 과거 동사입니다. A grizzly bear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in부터 시작해서 habitat까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2주간의 여행 중이에요. 끊어가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여행 중이었어요? 로키 산맥에서의 여행 중이었겠죠. 끊어갈게요. 나는요 grizzly bear을 봤습니다. 즉 회색 곰을 한 마리 봤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에서 봤어요? 자연 서식지에서 본 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At first, I felt joy as I watched the bear walk across the land. 자, at first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I가 주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felt가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joy라고 하는 거 기쁨이죠. 요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S는 접속사입니다. I가 주어, watche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 watch라고 하는 거 뭡니까? 지각 동사죠.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봤더니 the bear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walk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각 동사 나왔기 때문에 동사 원형 쓰여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across the land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요 joy, 기쁨을 felt, 느꼈습니다 라는 얘기 되겠죠. 자, 여기서 as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는 워낙 뜻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문맥을 통해서 파악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해석해 볼게요. as I watched, 자, 내가 봤을 때가 되겠죠. 자, 무엇을 본 것이죠? 뒤에 나오고 있네요. the bear, 그 곰이요 walk across the land, 땅을 가로질러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죠.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He stopped every once in a while to turn his head about, sniffing deeply.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he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he가 앞에 나오는 grizzly bear를 가리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stop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every once in a while이라 되어져 있죠. 요거 전체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관용 표현이죠. 이따금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to turn부터 시작해서 뒤에 여기 about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niffing이라 나와져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deeply까지가 분사구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좀 봐야겠죠? 자, to tur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는데 누구랑 연결되고 있냐면 이 about까지 연결돼서 지금 이어 동사로 묶여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his head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turnabout이 이렇게 같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분사구문 보시면요. 여기서는 생략되어져 있는 걸 찾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정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뭐뭐 하면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앞에 있는 he가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는 거가 되겠죠. 얘가 동사적 특성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deeply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거 어떤 게 있습니까? stop이라는 친구가 나와져 있죠. stop이라고 하는 친구는 뒤에 ing가 오면 얘는 목조가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stop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이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는 겁니다. 목적어가 아니라는 점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그는요 stopped, 멈췄다고 합니다. every once in a while, 이따금씩이요. 끊어갈게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 turn his head about. 자, turn one's head about 하면은 고개를 돌리다라고 하는 관용 표현이죠. 그래서 고개를 돌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자, 그리고 뭐 했던 거예요? sniffing deeply, 깊게 sniffing, 냄새를 맡은 거가 되겠습니다. 킁킁거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He was following the scent of something and slowly I began to realize that this giant animal was smelling m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he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was following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the scent라 되어져 여기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of something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 접속사가 되겠고요. slowly 부사, I 주어, begin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to realize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 realize라 되어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자, 그러면서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으로 걸리고 있고요. 또 안에 더 봅시다. that은 접속사였고요. this giant animal이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was smelling 이렇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e는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주의 깊게 보실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was following 과거 진행 시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 생각할 수 있겠죠. 강조점인 겁니다. 자, 여기 began 보시면 시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은요. 뒤쪽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또는 ing 형태의 동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는요. was following the scent of something. 무언가의 냄새를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그리고 slowly 천천히요. 끊어갈게요. I began to realize.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뭘 깨닫는 거죠? 대절이죠. 이 거대한 동물이요. 나를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자, 이상하죠? 우리말로 하면 나의 냄새를 맡고 있다는 것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이죠. I froze. 여기 뭐 간단하네요. 주어. 그러면서 동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다? 얼어붙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This was no longer a wonderful experience. It was now an issue of survival. 이렇게 되어져 있죠. this라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this는 앞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was가 동사가 되겠고요. no longer,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부사 처리합시다. wonderful experience, 여기는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요거 뒤에는 부연 표시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시라 되어져 있는 것,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was가 동사, now 부사, an issue, 여기가 보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of survivor는 얘를 꾸며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멋진 경험이 아니었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끊어갈게요. 자, 부연 부분부터 하죠. 즉 이것은 어떤 거였어요? 생존의 문제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안에 now가 있으니까 이제 정도 넣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이 정도가 가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The bear's motivation was to find meat to eat and I was clearly on his menu. The bear's motivation,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was랑 연결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was가 동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find부터 시작해서 이시라 되어진 여기까지가 뭐가 해당이 되겠다? 보호가 되겠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I 주어, was가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clearly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on his menu가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에 봅시다. to find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고 있는 거고요. meet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가 되겠죠. to it이라 되어져 있는 게 앞에 있는 meet을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to find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투부정사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끊어서 해석하겠습니다. 그 곰의 동기는요, 먹을 고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어갈게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그의 메뉴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문제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형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그 유형에 맞춰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이 문제풀이 방법을 머릿속에 익혀보시고 실제 시험에서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 진행해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심경 변화 문제입니다. 자, 심경 변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이하셔야 되냐면요. 글의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과 글의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에 심경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심경을 파악하고 뒷부분에 나오는 심경을 파악해서 선택지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능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하는지는 하나하나 단계에 맞춰서 진행해 볼 테니까요. 단계별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경 파악의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선택지의 의미 및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선택지 보시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감정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Anxious, relieved, delighted, unhappy, indifferent, excited, relaxed, upset, embarrassed, proud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모르시는 단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확실하게 암기해 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심경 변호에 나오는 단어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모르시는 단어들 다 정리하시면요. 금방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죠. 자, 우선은 여기 anxious라고 단어 염려하는 이란 뜻이죠. 그리고 relieved라 되어져 있는 것은 안도하는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죠. delighted라 되어져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unhappy는 불행한 것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3번에 indifferent는 무관심한, excited는 신난이 되겠죠. 자, 4번에 relaxed라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편안한, 그리고 upset은 속상한 이란 얘기가 되겠고요. 자, 5번째 embarrassed라 되어져 있는 건 당황한, proud는 자랑스러운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들이 나와져 있다는 거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이 혹시 모르실까 봐 제가 정리 드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anxious라고 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감정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relieved라 되어져 있는 거 안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감정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delighted는 어떻습니까? 기쁜 거니까 플러스 감정, unhappy는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감정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different라 무관심한 거, 이거 마이너스 감정이죠. excited는 신난 거니까 플러스 감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laxed라 되어져 있는 거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감정. upset은 속상한 것, 화가 난 것이니까 마이너스 감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mbarrassed라 되어져 있는 거 당황하고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당연히 마이너스 감정이다. proud라고 되어져 있는 건 자랑스러운 거니까 플러스 감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택지의 의미와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했으니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지문 속 감정의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지문에 나와져 있는 이 감정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파악하는 거 되겠죠. 하지만 뭐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문장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생각해 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분 When I woke up in our hotel room, it was almost midnight. 자, 내가 호텔 방에서 일어났을 때 거의 자정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감정을 나타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X라고 우리가 표시하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I didn't see my husband nor daughter. 자, 지금 남편과 딸을 다 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물론 마이너스 쪽인 느낌이 나긴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감정 여부가 없다 그냥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I called them but I heard their phones ringing in the room.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가 어디서 울렸어요? 방에서 그냥 울리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물론 뭔가 좀 느낌적으로 마이너스 감정 같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하진 않으니까 그냥 X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Feeling worried, I went outside and walked down the street, but they were nowhere to be found.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기 명확히 나왔네요. Feeling worried라 되어져 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다? 아, 당연히 마이너스 감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밑에도 보시면 찾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마이너스 감정으로 연결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명확한 부분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감정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 approached hoping to find my husband and daughter and suddenly I saw two familiar faces. 자,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한 무리를 발견했고 그 무리에게 다가갔어요. 그 무리 안에서 내가 누굴 찾길 바랬어요? 남편과 당연히 딸을 찾기를 원했었죠. 자, 그리고 갑작스럽게 익숙한 두 얼굴이 보였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지금 여기 두 얼굴이 보였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플러스 감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두 명을 발견했다. 못 찾았었던 건데 갑자기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걱정하고 있었는데 발견하게 된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감정의 요소가 없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좀 더 플러스 감정 쪽이라는 사실을 느낌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감정으로 좀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여기서 명확한 감정을 모르겠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뒤에 더 명확한 감정가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I smiled, feeling calm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웃었어요. 그리고 어떤 걸 느꼈죠? 차분하고 안정됨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당연히 이 부분을 뭘 나타내고 있다? 플러스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 부분은 좀 헤맬 수 있어도 여기는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Just then my daughter saw me and called mom. 딸이 나를 보고서 엄마로 외쳤죠. 여기는 뭐 특별한 감정 없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넘어갑시다. They were watching the magic show. 그들이 마술쇼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도 특별한 감정 아닌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Finally, I felt all my worries disappear. 마침내 나의 모든 걱정이 disappear,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얘기? 플러스 감정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감정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앞쪽에선 어떤 감정을 시작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감정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걱정되는 상태였잖아요. 자, 그리고서는
마지막 플러스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 어떤 상태였으니까 안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정답의 범위 축소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본다고 하면 우선 1번, 3번, 5번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1번, 3번, 5번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2번과 4번은 답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정답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는 지문 속 세부 감정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앞에서 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이라서 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가 봤었던 거 feeling worried라 되어져 있었던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었어요?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 감정이 smiled feeling calm으로 연결되고 있죠. 어떻게 변화되는 것? 기쁘고 안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문 속 세부 감정은 걱정하는, 염려하는에서 기쁜, 안도하는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 선택해주면 되겠죠? 걱정하는, 염려하는에서 기쁜, 안도하는으로 바뀌는 것, 우리 아까 135번을 우리가 답을 축소해놨죠? 거기서 골라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대로 매칭되는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우선 앞쪽에 걱정하는, 염려하는 해당되는 것 1번에 있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기쁜, 안도하는 해당되는 게 또 1번에 그대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 되겠다? 1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형별 문제풀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정리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문제풀이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그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문 분석 해석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요. 함께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 해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en I woke up in our hotel room, it was almost midnight.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when이 접속사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I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woke up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In our hotel room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시라 되어져 있는 건 비인칭 주어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왜요? 뒤에 뭐 나오니까 시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was는 동사, almost는 부사, midnigh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 없네요. 금방 해석해 봅시다. 자, when I woke up in our hotel room 되어져 있는데 when 나와져 있죠. 이거는 뭐뭐 할 때라고 하는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when I woke up, 내가 일어났을 때, 내가 깨어났을 때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디에서요? 우리의 호텔 방에서요. 그랬을 때가 언젠지 얘기해주고 있죠. It was almost midnight. 거의 자정이었습니다. 자, 비인칭 주어는 가주어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냥 이거는 뭘 위해서? 뒤에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냥 넣어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I didn't see my husband nor daughter. 자, I가 주어가 되겠고요. didn't see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my husband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nor daughter 여기도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부정이기 때문에 or이 아니라 nor로 간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긍정일 때는 A or B로 갈 수 있지만 부정일 때는 A nor B인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요 didn't see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누구를요? my husband 남편을요. 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거요? daughter 딸도 보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갑시다. I called them, but I heard their phones ringing in the roo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가 주어가 되겠고요. call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them은 목적어가 되겠고요. 자, but 접속사입니다. I가 다시 주어가 되겠고요. heard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their phones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ing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격 보호로 구성이 되는 건데 왜냐면 heard가 뭐니까 지각 동사,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 ringing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 the room은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지각 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구성될 수 있는데 이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요. 뒤에 뭐가 오면 된다?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이 오거나 지금처럼 현재 분사가 오면 됩니다. 만약에 수동일 때는 뭐가 오면 되겠다? 과거 분사가 오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그럼 해석해 봅시다. I called them. 나는 그들에게 전화를 했죠. 끊어갈게요. 하지만 I heard their phones ringing in the room. 나는 들었습니다. 뭘 들었어요? 그들의 전화기가요. ringing, 울리는 것을요. 어디에서요? in the room, 방에서요. 자, 네 번째 문장 갑시다.
Feeling worried, I went outside and walked down the street, but they were nowhere to be found.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Feeling worried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뭡니까? 분사구문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분사구문은 생략된 거 찾아줘야 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선 뒤에 먼저 갑시다. 자, I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went가 동사가 되겠고요. outside는 부사입니다. and 접속사죠. 그 다음에 walk 나와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down the street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but 접속사입니다. they가 주어, were 동사가 되겠고요. nowhere가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o be found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뭐가 되겠다? 보호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be2용법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죠. be2용법 같은 경우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여기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nowhere이 붙었죠. 그래서 어디에서도 투부정사 할 수 없었다 형태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용법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분사구문 좀 정리해 봐야겠죠. 생략된 걸 우리가 찾아줘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생략되었어요? 뭐뭐 해서라고 하는 접속사 정도 생략될 수 있겠고요. 또 뭐가 생략될 수 있어요? 뒤에 주어였던 I가 생략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feeling은 동사였던 형태가 되겠고요. worried는 그거에 걸려있는 보호가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사구문은 항상 생략된 것을 찾아줘서 해석하면 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나는 걱정이 되어서 끊어갈게요. I went outside. 나는 밖으로 나왔죠. 자, 여기 병렬 구조죠. went랑 walked랑 또 병렬 구조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뭐 한 거예요? down the street. 길거리를 걸어서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 되겠죠. 끊어갈게요. But 하지만요, they were nowhere to be found. 아까 말씀드린 거죠. 어디에서도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수동의 관계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도 발견되어지지 않았다 이런 형태로 직접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째 문장입니다. When I decide I should ask someone for help, a crowd nearby caught my attentio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when이라 되어져 있는 게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decid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I should부터 시작해서 help까지가 이렇게 전체 목적어입니다. 당연히 안에 생략된 게 접속사 대시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는 주어, should ask가 동사가 되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someone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for help는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알고 있는 관용적 표현 있죠. ask A for B입니다. A에게 B를 요청하다, 부탁하다는 뜻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쪽 부분 더 갑시다. A crowd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가 되겠고요. nearby가 뒤에서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cut이 동사가 되겠고요. my attention이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끊어서 해석해 봐야겠죠. 내가요, 결정을 했을 때가 되겠죠. 뭘 결정했어요? I should ask someone for help.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끊어갈게요. 근처에 한 무리가요, 나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6번째 문장입니다. I approached hoping to find my husband and daughter and suddenly I saw two familiar face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가 주어가 되겠고요. approached 여기 동사가 되겠죠. 자, 호핑부터 시작해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는데 분사 구문입니다. 그리고 and 접속사죠. suddenly 부사, I가 주어, so가 동사, two familiar faces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사 구문 내부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뭐 하면서 정도가 되겠죠. 여기 뭐뭐 하면서 이렇게 생략된 접속사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누가 간 거예요? 내가 간 거죠. 그리고 호핑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고요. to find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호핑이 걸려져 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to find가 동사적 특성, my husband and daughter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요, approached, 다가갔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하면서요? hoping, 소망하면서요, 바라면서요. 뭐 하는 것을요? to find my husband and daughter. 내 남편과 딸을 찾기를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갑작스럽게요. 끊어갈게요. I saw two familiar faces. 익숙한 두 얼굴이 보였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I smiled, feeling calm. 이렇게 되어져 있죠. I가 주어, smiled가 동사가 되겠고요. feeling부터 시작해서 calm까지는 또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안에부도 확인해야겠죠. 생략된 거 찾아줍시다. 뭐뭐 하면서입니다. 자, 생략된 거 당연히 또 주어가 되겠고요. feeling이 동사의 특성, calm은 그거에 걸려있는 보호가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끊어가겠습니다. I smile, 나는 웃었다라고 합니다. 뭐 하면서? 안정된 감정을 느끼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Just then my daughter saw me and called mom. 자, just then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My daughter, 여기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saw가 동사가 되겠고요. me가 목적어입니다. and 접속사예요. called,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자, 여기 saw랑 called가 또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mom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따옴표로 묶여져 있네요. 끊어가겠습니다. Just then, 바로 그때 끊어갈게요. My daughter saw me. 내 딸이 나를 봤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called mom, 엄마라고 외쳤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y were watching the magic show. they가 주어가 되겠고요. were watching,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과거 진행이네요. the magic show,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 끊을 데 없습니다. 그들은요, 마술쇼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Finally, I felt all my worries disappear. Finally, 부사투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I가 주어가 되겠죠. felt가 동사가 되겠고요. All my worries, 여기 목적어가 되겠고요. disappear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내 끊어갈게요. 나는요, 느꼈습니다. 무엇을요? 나의 모든 걱정이 disappear, 사라지는 것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문제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형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유형에 맞춰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이 문제풀이 방법을 머릿속에 익혀보시고 실제 시험에서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 진행해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요, 심경 파악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문이 나와져 있고요. 한 스토리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 스토리 안에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의 심경이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심경들을 파악해서 선택지에 나와져 있는 심경을 알려주는 단어들 중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정확하게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잘 알고 계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선택지의 의미 및 긍정, 부정 여부 파악하는 겁니다. 자, 선택지의 의미는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지만, 자, 이 부분 혹시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고요. 자, 혹시나 선택지의 의미를 몰라서 틀리는 부분은 없어야 되니까 모르시는 단어도 있다면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항상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단어가 없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죠. 자, 1번 같은 경우 joyful, 기쁨이 있죠. bored는 지루해하는 입니다. 두 번째, confident, 자신 있는, fearful, 무서운. 3번에 nervous, 불안한, relieved, 안도하는. 4번에 regretful, 후회하는, pleased, 기쁜. 자, 5번에 grateful, 감사하는, annoyed, 짜증난 이런 단어가 되겠죠. 자, 얘네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고요. 사실 가장 핵심은요, 첫 번째 단계 핵심이죠. 긍정, 부정 여부 파악입니다. 이 긍정, 부정 여부 파악을 가지고 정답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고요. 지루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감정이 되겠죠. 자, 2번에 자신 있는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플러스죠. 무서우는 마이너스 감정입니다. 자, 3번에 불안한, 당연히 마이너스 감정, 안도하는 플러스 감정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후회하는 이라 되어져 있죠. 마이너스 감정, 기쁘는 즐거운 감정이니까 플러스 감정. 마지막 5번에 감사하는 이라 되어져 있는 건 플러스 감정, 짜증난 거는 마이너스 감정입니다. 자, 이렇게 긍정, 부정 여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텝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지문 속 감정의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지문을 읽어가면서 이 문장에서 감정이 나와져 있는데 그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를 파악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나와져 있는데요. 그레그와 나는 일주일 이후에 암벽 등반을 해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감정 나와 있는 거 전혀 없다라는 것 우리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감정과는 관련이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so we took a risk.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감수했다라는 얘기. 뭐 요것도 특별하게 감정을 파악할 거는 없는 부분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부분 하나로 다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식은 죽 먹을 거야 라는 얘기하고 있죠. 특히나 piece of cake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식은 죽 먹기 어떤 느낌입니까? 되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플러스 감정이다 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넘어갈게요. I persuaded Greg. 자, 그레그를 설득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뒤에 나는요,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갇혀버린 것을 알게 된 것. 지금 위에서 나왔었던 위험을 감수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꼼짝도 못하게 된 것이죠. 자신감 넘쳤었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감정과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it wasn't a piece of cake. 자, 전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더욱더 마이너스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The lag was deceptively barren of handholds 되어져 있네요. 자, 어떻게 되어져 있대요? 바위가요, 믿을 수 없게도 손으로 잡을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위의 어떤 부분도 잡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마이너스 감정이긴 한데 명확하게 나 감정 표현은 아니니까 그냥 X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I clumsily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서툴게 절벽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져 있는 거죠. 여기도 마이너스 감정 쪽에 가깝지만 특별히 명확히 나온 건 없으니까 그냥 X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약 내가 거기까지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목숨을 구해줄 볼트는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잠깐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도 뭐 특별하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을 얘기할 건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my arms trembled from exhaustion. 내 팔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피로로 떨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마이너스로 연결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I look at Greg. 나는 그렉을 쳐다봤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My body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중요하죠. froze with fright. 뭡니까? 공포로 얼어붙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가 지금 명확하게 뭘 알려주고 있다? 마이너스 감정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Our rope was tied between us. 자, 우리 사이에 밧줄이 묶여 있었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If I fell, he would fall with me. 내가 떨어지면 그도 나와 함께 떨어질 거예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떨어진다라는 걸 추측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아, 마이너스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어떤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시작점에서는 당연히 플러스한 감정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쳤잖아요. 자, 그런데 뒤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힘들어지고 좌절하고 공포로 얼어붙고 다 뭡니까? 마이너스 감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정답의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자,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했었죠? 자, 그 부분을 파악한다고 하면 1번, 2번, 5번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되겠다? 정답의 범위가 되겠다. 즉, 3번과 4번은 정답이 아니다. 1번, 2번, 5번 중에서 답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단계에서는 지문 속 세부 감정 파악하는 건데 자, 사실 요거 실제 시험에서는 두 번째 감정 파악하면서 거의 파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아까 우리 봤었던 부분 어떤 거였어요? 자, look, the first bird is right there. I can definitely climb out to eat piece of cake.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다 이게? 확신하고 있고 자신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였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my body froze with fright. 아까 나왔던 froze with fright 되어져 있는 거. 여기 제일 명확한 거였죠. 공포심에 지금 얼어붙은 것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무서운 두려운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이제 정답 선택해 줘야겠죠. 자, 확신하고 자신 있는 감정에서 무섭고 두려운 감정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줄여놓은 거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1번, 2번, 5번 중에서 골라주면 됩니다. 자, 우선 확신하는 자신 있는 요거 어디 있습니까? 2번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무서운 두려움도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2번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뭐가 되겠다? 2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 단계만 잘 지키신다면 자, 충분히 확실한 정답 그리고 오답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다? 이 방식에 맞춰서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정리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문제풀이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그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문 분석 해석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요. 함께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 해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입니다. Greg and I had been rock climbing since sunrise and had had no proble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Greg and I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had been 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인데 어디까지요? rock climbing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동사가 되겠고요. since 나와져 있죠? 여기 부사구네요. 여기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and 접속사예요.
had 여기 동사가 되겠죠. 앞에 had는요 과거 완료를 나타내주고 있는 had고요. 뒤쪽엔 일반 동사 have의 PP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no problem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렉과 나는요 had been rock climbing 암벽 등반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since sunrise 일출 이후에요. 그리고 had no problem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So we took a risk. So 접속 부사죠. we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took이 동사입니다. 과거 시제 나와져 있죠. a risk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So 그래서 we took a risk. 우리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세 번째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한 문장이 아닌데 따옴표로 묶여있는 부분이어서 한 번에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look, the first board is right there. 봐봐 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사실 동사긴 합니다. 저길 봐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끝난 거고요. The first board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is가 동사입니다. right there가 되어져 있죠. right라고 하는 것 바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사, there를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 문장 끝났고요. 또 다시 I가 주어입니다. can definitely climb out to it 이라 되어져 있죠. can climb ou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definitely는 가운데 껴져 있는 부사죠. to it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끝났네요. piece of cake이라 되어져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관용적 표현이죠. 식은 죽 먹기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I persuade Greg. I가 주어가 되겠고요. persuade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reg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봤더니 minute before I found myself pinned라 되어져 있죠. 자, 요거 뭡니까? 시간 부사절 나와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minute before를 이렇게 접속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I가 주어가 되면 되겠습니다. found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고요. myself가 목적어, pinn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격 보어죠. 요거 두 개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예요? 수동의 관계죠. 그래서 과거 분사가 나와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minutes before라고 나와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단위명사 플러스 접속사 before가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뭐하기 얼마 전에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접속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Look, 봐. 끊어갈게요. The first bolt is right there. 첫 번째 볼트가 바로 저기에 있어. 끊어갈게요. I can definitely climb out. 나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어. to it, 저기까지.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야. I persuaded Greg. 나는 그렉을 설득했습니다. 끊어갈게요. Minutes before I found myself pinned. 내가 내 자신이 꼼짝도 못하게 된 상황을 발견하기 몇 분 전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꼼짝도 못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It wasn't a piece of cake. 자, it이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wasn't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a piece of cake이 보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끊을 데 없습니다. 한 번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건 뭡니까? 앞에서 나왔던 그 상황이죠. 다섯 번째 문장 갑시다. The log was deceptively barren of handholes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 the lo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was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고요. deceptively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barre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겠습니다. of handholes라 되어져 있는 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arren of 하면 무엇이 없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특별히 끊을 건 없고요. 한 번에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바이는요. 믿을 수 없게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자, I clumsily moved back and forth across the cliff face and ended up with nowhere to go but down.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clumsily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부사 처리가 되면 되겠고요. 자, mov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back and forth라 되어져 있는 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across the cliff face도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and 접속사가 되겠죠. ended up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with nowhere 그리고 to go는 이 nowhere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but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될 거고요. down이라 되어져 있는 게 지금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부사를 병렬로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나는 서투르게 앞과 뒤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across the cliff face 어디를요? 절벽 면을 가로질러서요. and ended up with nowhere to go 갈 곳이 결국 아무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 되겠죠. but
down. 아래로 내려가는 것 외에는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째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 board that would save my life if I could get to it was about 2 feet above my ledge. 되어져 있습니다. The boar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that부터 시작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was 앞에까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 볼트를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was라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was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고요. about 2 fee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전치사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bove my sledge라 되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치사구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좀 보면요. 대시라 되어져 있는 게 접속사이자 주격으로 쓰인 주격관계대명사고요. would save가 동사입니다. my life가 목적어죠. 자, if가 접속사가 되겠고요. I 주어, could get 동사가 되겠고요. to it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사절이 나와져 있는 형태인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가정법 과거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if절 나와져 있고요. 앞에 또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쓰여져 있는 것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조건부사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해석하고 갈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if가 나오면 if 부분을 먼저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걔가 아무리 뒤에 있어도요. 그게 한국말로는 조금 더 편해요. 자, 그래서 if I could get to it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내 목숨을 구해줄 볼트가요. was about 2 feet. 약 2피트 가량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above my reach. 나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 위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하겠습니다. My arms trembled from exhaustion. 자, my arm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trembl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from부터 뒤에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자, 내 팔들은요 떨렸다라고 합니다. 탈진으로 붙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I look at Greg. 자, I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look at 이렇게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Greg은 목적어입니다. 자, 뭐 끊을 데 없네요. 한 번에 갑시다. 나는 그레그를 쳐다봤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째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My body froze with fright from my neck down to my toes. My body 주어가 되겠고요. froze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죠. 자, with fright 되어져 있죠.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From A to B입니다. 그렇죠. 여기 전체 다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은요 얼어붙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With fright 공포로요. 끊어갈게요. From my neck down to my toes. 목에서부터 발끝까지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Our rope was tied between us. Our rope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was tied 여기 동사죠.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between us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밧줄은요 묶여져 있었죠. between us 우리 사이에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부분 가겠습니다. If I fell, he would fall with me. 자, if가 접속사가 되겠고요. I가 주어, fell이 동사, he가 주어입니다. would fall 여기 동사가 되겠고요. with me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떨어지게 되면요. 끊어갈게요. 그는요. would fall 같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with me 나와 함께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문제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형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유형에 맞춰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이 문제풀이 방법을 머릿속에 익혀보시고 실제 시험에서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 진행해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심경 파악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택지가 지금 나와져 있는데요. 그 선택지에 심경들이 나와져 있죠. 그 심경들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지문에 나와져 있는 심경 부분을 파악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 같은 경우 지문 앞쪽 부분의 심경과 지문 뒤쪽 부분의 심경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 되는 그런 구성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단계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선택지의 의미 및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의 의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 부정 여부 파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excited, 신난이죠. frustrated, 좌절한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2번에 pleased는 기쁜, jealous라 되어져 있는 건 시기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3번에 nervous는 긴장한, confident는 자신 있는, 4번에 annoyed는 짜증난, grateful은 감사
감사하는, 5번의 relaxed는 편안한, indifferent는 무관심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떤 것은 긍정이고 어떤 것은 부정인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신난 거는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리고 좌절하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기쁜 거는 플러스고요. 시기하는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긴장한 거는 마이너스겠죠? 자신 있는 거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짜증난 것 마이너스, 감사하는 것 플러스가 되겠고요. 자, 편안한 것 플러스, 무관심한 것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은 긍정, 부정 여부를 좀 파악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지문 속 감정의 긍정 여부 파악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텝 1에선 뭐 했어요? 우리는 선택지의 감정의 긍정, 부정 여부 파악했죠? 이번엔 지문 속의 감정의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들어가 보죠. I had never seen a beach with such white sand or water that was such a beautiful shade of blue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얘기예요? 그렇게나 하얀 모래나 그렇게 아름다운 푸른색 주의 바다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떤 걸 나타내고 있다? 아름다운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떤 거요? 매우 기분이 좋고 신나 있는 상태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당연히 플러스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Jane and I set up a blanket on the sand while looking forward to our 10 days of honeymooning on an exotic island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국적인 섬에서의 열흘간의 신혼여행을 뭐 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다. looking forward 하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감정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넘어갈게요. look 하고 나가고 있는 건데 저기 좀 봐 라는 얘기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Jane waved her hand to point at the beautiful scene before us, and her gold wedding ring went flying off her hand. 제인이요, 그녀의 손을 흔들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가리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녀의 금으로 되어져 있는 결혼 반지가 손에서 빠져 날아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무 감정과 연관이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손에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X로 처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 I tried to see where it went, but the sun hit my eyes and I lost track of it.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뭐 했어요? 어디에 그것이 갔는지, 어디로 날아갔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햇빛이 눈에 들어와서 그것에 가던 방향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I lost track of it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I didn't want to lose her wedding ring, so I started looking in the area where I thought it had landed. 반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떨어졌을 거라 추측되는 장소를 확인해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습니다. 그냥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넘어갈게요. However, the sand was so fine and I realized that anything heavy like gold would quickly sink and might never be found again. 자, 어떻게 되어졌대요? 모래가 너무 고왔고요. 그래서 금처럼 무거운 것은 빨리 가라앉아질 것을 파악했죠. 그리고 어떻게 될 거다? 다시는 발견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ight never be found again 이 부분이 이렇게 마이너스 감정과 연결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떤 감정을 시작했어요? 플러스 감정을 시작했습니다. 자, 새로운 곳에 갔고 신혼여행 왔죠. 플러스적인 요소가 다 나와져 있었던 거죠. 근데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마이너스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정답의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확인했었던 부분 두 가지였죠. 선택지의 감정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지문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 확인했습니다. 두 개를 접목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감정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준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거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1번, 2번, 5번에 해당이 되겠죠. 3번과 4번은 해당되지 않겠다. 이렇게 지워줄 수 있겠고요. 1번부터 2번, 5번까지가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요, 지문 속 세부 감정을 파악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부분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beautiful shade of blue를 보면서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문장이 심지어 기대하고 있다는 표현도 나왔어요. 다 어떤 상태? 신나고 즐거운 상태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감정이 뒤로 가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 맨 마지막 부분에 봤던 거죠. 골든 링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상태?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감정들을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답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나고 즐거운 감정에서 좌절하는 감정으로 연결된 거 확인했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지 범위 줄여놓은 부분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1번, 2번, 5번에 해당이 됐었죠. 자, 신난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거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보시면 1번과 2번이죠. 신난, 기쁨이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다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뒤에 부분 좌절하는 감정과 연결되는 건 누가 있습니까? 1번밖에 없겠네요. frustrated만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줄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정리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문제풀이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그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문 분석 해석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요. 함께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 해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I had never seen a beach with such white sand or water that was such a beautiful shade of blu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I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had seen 이렇게가 동사가 되겠죠. 과거 완료입니다. never은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beach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위부터 시작해서 지금 뒤에 전체가 요 비치를 꾸며주고 있는 전치사 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그 안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자, 보시면 that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인데요. 얘가 누굴 꾸며주고 있다? 앞에 있는 water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that절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that은 접속사이자 주격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wa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earch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뭐에 해당이 되겠다? 보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ad never seen a beach. 나는요, 해변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어갈게요. 자, 어떤 해변이에요? With such white sand or water. 그렇게 하얀 모래나요? 끊어갈게요. 또는 water 나와져 있죠. 물인데 어떤 물입니까? That was such a beautiful shade of blue. 그렇게 아름다운 푸른 색조의 물이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sand랑 water라고 되어져 있는 게 저 빛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Jane and I set up a blanket on the sand while looking forward to our 10 days of honeymooning on an exotic island.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네요. Jane and I,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자, set up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blanke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on the sand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while부터 시작해서 뒤에 부분 전체가 다 뭡니까? 분사구문입니다. 자,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된 것이 있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부분 생각해주면 되는데 이번에 접속사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while이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그럼 뭐 찾아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생략된 주어 찾아주면 되겠죠. Jane and I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가 생략되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looking forward to라 되어져 있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동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our 10 days of honeymooning이라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look forward to 하면 무엇을 기대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거에 기대하는 것이 나와져 있습니다. our 10 days of honeymoon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on부터 island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제인과 나는 담요를 놓았다라고 합니다. 어디에다가요? on the sand. 모래 위에다가요. 자, 뭐 하면서요? While looking forward to our 10 days of honeymooning. 열흘간의 신혼여행을 기대하면서요. 끊어갈게요. 어디에서요? On an exotic island. 이국적인 섬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Look, Jane waved her hand to point at the beautiful scene before us. And her gold wedding ring went flying off her hand.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look이라 되어져 있는 것 다운표로 묶여있죠. 말한 것이 되겠고요. jan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waved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과거 시제가 되겠고요. her hand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to point부터 시작해서 us까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뒤에 부연 표시 나와져 있습니다. and 접속사가 되겠고요. her gold wedding ring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went flying 고와 ing죠. 한 번에 갑시다.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off her hand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부정사 봅시다. to point a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이죠. 그러면서 the beautiful scen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 before us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look, 저기 좀 봐. 끊어갈게요. 제인이요. 그녀의 손을 흔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요? 아름다운 풍경을 가리키기 위해서요. 어디에 있었던 거죠? 우리 앞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녀의 금으로 된 결혼 반지가 어떻게 됐어요? went flying. 날아갔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off her hand. 그녀의 손에서 빠져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I tried to see where it went, but the sun hit my eyes and I lost track of it. I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tried가 되어져 있죠. 여기 동사입니다. 자, to see where it went가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적어 해당이 되겠고요. try는 알고 계신 것처럼 투부정사나 또는 동명사가 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해석이 좀 달라지죠. 투부정사가 오면은 노력하다, ing는 시도하다입니다. but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the sun 여기가 주어입니다. hit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인데 hit 잘 기억하고 계시죠? hit입니다. 여기서는 과거 동사예요. 자, my eyes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and는 접속사입니다. I 주어, lost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track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of it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봅시다. to see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의 특성, where it went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이 되겠죠. 자, 안에 보시면 where는 접속사이자 부사가 되겠고요. it이 주어, went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I tried to see. 나는요, 보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Where it went.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를요. But the sun hit my eyes. 하지만 태양, 즉 햇빛이 되겠죠. 햇빛이 눈을 때렸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I lost track of it. 어떻게 됐어요? 그것의 방향을 놓쳤다, 잃어버렸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건 뭡니까? 앞에 나왔던 ring이 되겠죠. 결혼 반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I didn't want to lose her wedding ring, so I started looking in the area where I thought it had landed.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I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didn't wan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to lose부터 시작해서요. ring까지가 이렇게 목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want는 항상 뒤에 투부정사 취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so는 접속사입니다. I가 주어, started 여기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looking이라 되어져 있죠. looking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모두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시작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가 또는 동명사가 와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안에 좀 봅시다. to los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her wedding ring이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 look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의 특성이 되겠고요. in the area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그리고 where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area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 부사절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재밌네요. I thought라 되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거 삽입절입니다. 항상 잘 나오는 형태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where는 접속사이자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it이 주어, had land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I didn't want to lose라 되어져 있죠. 자, 나는요, 뭘 원하지 않았어요? To lose,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Her wedding ring, 그녀의 결혼 반지를요. 끊어갈게요. 그래서 I started looking, 살펴보기 시작했죠. 자, 어디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In the area, 장소는 장소인데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I thought it had landed.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끊어갑시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However, the sand was so fine and I realized that anything heavy like gold would quickly sink and might never be found agai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however, 접속 부사죠?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 sand 주어가 되겠습니다. was가 동사고요. so는 부사입니다. fine이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and 접속사입니다. I가 주어, realize라 되어져 있죠. 여기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that anything heavy like gold부터 시작되고 있죠. 어디까지? 뒤에 전체까지 다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목조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에 봅시다. 대시 접속사죠. 명사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anyth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have이라 되어져 있는 게 얘를 꾸며주고 있죠. 우리 잘 기억하고 있는 거 뭐뭐띵이라 되어져 있는 친구는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밈을 받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like gold는 이렇게 쉼표로 구성되어져 있는 삽입구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would quickly sink라 되어져 있죠. 이게 동사입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quickly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and 접속사죠. might never be foun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인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be 플러스 pp죠.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never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네요. again도 부사입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요. 자, 모래가요. 너무나 고왔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그리고 I realized, 나는 깨달았죠. 무엇을요? 대절입니다. 금과 같이 무거운 것은요. would quickly sink, 빨리 가라앉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요. 끊어갈게요. 그리고 might never be found again, 다시는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경 파악 유형 모두 다 정리해봤습니다. 총 4문제 정리해봤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유형별 문제풀이 정리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지문 분석 해석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잘 몰랐던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들 잘 복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새로운 유형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